근육이 빠지면 안 돼. 이 논리가 닭가슴살과 단백질 파우더를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마케팅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해요. 왜? 두부 팔아서 돈 많이 못 벌거든요. 그렇게. 두부를 드셔보세요. 이 녀석 참 신기합니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음식이구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두부는 우리 동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서양의 애들이 못 접한 두부를 동양에서 오랫동안 먹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저것도 콩 가열한 거잖아, 효과 있겠어? 이랬는데 콩을 그냥 먹는 거보다 익혀서 그리고 두부로 먹었을 때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모든 것들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이 비건 채식하신 분들도 유일하게 두부는 드십니다. 또 오랫동안 참선하신 분들, 요가하신 분들이 많이 먹어왔던 거거든요. 특히 불교가 스님들이 다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규율적으로. 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기를 안 먹는 문화가 자리매김된 거고,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 대신 먹는 게 두부예요.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칼슘이잖아요. 근데 이 칼슘 보충제가 그래서 불티나게 썼고 지금도 팔고 있어요. 제가 항상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원리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없다. 저도 약대에서 공부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동시에 건강기능식품학을 전공 선택이나 교양으로 듣습니다. 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서 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맞거든요. 근데 칼슘 보충제는 몸에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의학계 정설로 이미 됐습니다. 꽤 됐어요. 이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골다공증 예방 위해서 칼슘제 처방했더니 되려 더 떨어지고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지더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혈관질환을 갖고 오더라. 이게 조금만 검색하셔도요, 지금 다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칼슘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40대가 넘었으니까, 아니면 50대가 넘었으니까, 심지어 20대인데도 그냥 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 먹어야겠다 하신 분들은 두부를 드셔보세요. 두부에는 당연히 모든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뼈 건강에도 좋다. 수천 년간 먹어온 두부는 당연히 우리 몸에 좋다라는 거는 검증이 됐다.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암이죠. 그 다음 치매, 뭐 알츠하이머 이렇게 돼 있는데, 두부 역시 현대 과학이 밝혀준 장수식품입니다. 채소, 과일에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다면, 이렇게 변형된, 가열된, 가공된 식품으로 인간이 어떤 거는 가공했을 때 더 몸에 좋다라는 게 동양권에서는 이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열을 가했을 때도 파괴가 안 되더라. 단순히 뭐 항암이라는 거는 특정 암에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유방암, 대장암, 위암 여러 가지 암들에도 예방이 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 논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뭐 먹으면 안 돼 이렇게까지 나온 의학적인 논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동시에 갖고 온다. 그럼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두뇌, 즉 알츠하이머를 예방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걸 봤더니 두부에는 단백질, 지방 특히나 높이 있는데, 이 지방을 이제 지질 중에도 뭐 인지질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셀린, 콜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우리 뇌의 노화를 좀 막아주더라. 그러한 이제 특징들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알츠하이머를 예방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양리기전이 간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따가 또 제가 주의할 점들을 설명드릴 때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고, 또 서양 사람들조차도 이제 수백 년 동안 먹기 시작해왔던 두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미 먹지 않았다. 그거는 자연의 선택, 섭리로 가장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부가 두뇌 발달,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음식이구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유일하게 먹어야 될 영양제는 엽산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효과나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그게 하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 두부를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부를 안 드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임산부 중에서.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재료 고기를 드신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이 두 가지 중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인간이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라는 연결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 육고기,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소화시키고 에너지화 시키는데 인간이 가진 자체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산부 역시 두부를 통해서 왜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요. 콩보다 더 잘 돼요. 임산부에게도 많은 단백질과 여러 가지 지방,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엽산까지 섭취를 해서 태아에게도 가장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산모가 먹어도 좋은 음식이 두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부 일주일만 충분히 드신다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그네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지금 챙겨 드시는 분 중에 비타민 D, 칼슘제는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드시고 거기에 마그네슘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줘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고 이게 막히면 이게 동맥경화가 되고 심근경색이 되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뇌혈관 질환으로 오는 것처럼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근육을 갖다가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뭔가 한 영양소만 이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만 뽑아서 이거를 기능식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흡수율이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중에 근데 마그네슘까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꾸준히 드셔도 예전에 내가 심장이 항상 답답해서 정말 이게 내가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몰라서 설화정, 니트로그리셀린을 내가 항상 갖고 다니셨던 분들 근데 그거 먹어도 안 좋아지거든요. 저도 먹어봐서 알아요. 배려 두통만 와요. 근데 두부를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이 답답함이 많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 는 더 이상 살을 빼는 게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제한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안 먹었던 음식으로 추천드릴 만한 게 바로 두부입니다. 대부분 살을 빼야 되는 거에 집착을 하시면 영양소는 또 나는 섭취해야지 근육이 빠지면 안 돼. 이 논리가 결국에는 닭가슴살과 단백질 파우더를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마케팅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해요. 아주 고도로 기획된 겁니다. 단백질은 인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20에서 30g 그 이상 먹으면 소화 흡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물성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파우더로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근육량은 살리고 있어야 착각하니까 몸은 살은 빠지겠죠. 식단을 제한하니까. 그런데 금방 요요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식물성 단백질이 닭가슴살, 동물성 단백질, 즉 대두, 콩이죠. 이걸로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가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 즉 수준이 높다. 이거를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고 수치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 두부 팔아서 돈 많이 못 벌거든요. 그렇게. 고급진 단백질은 결국엔 식물성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두부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즉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때 닭가슴살 대신 두부를 활용해 보십시오. 두부 여러 가지 종류 나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특히 면두부도 나왔어요. 닭가슴살 대신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두부가 이렇게 되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이 되어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콩을 다이얼해서 여러 가지 요리, 정말 수백 가지가 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연두부, 순두부, 모두부, 전두부, 치즈와 같은 식감을 가진 이러한 것을 먹으면 결국엔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당연히 변비가 없어지는 거죠. 변비는 우리가 안 먹어야 돼. 가공된 화학 첨가물들, 그리고 가열된 죽은 음식들, 그런 것들이 독소가 쌓여서 우리 위장이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아침에 무언가를 계속 또 토스트 먹고 커피 먹고 우유에 시리얼 먹고, 왜? 독소를 배출해야 될 시간에 또다시 음식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도 죽은 음식이 들어오니까 배출해야 될, 써야 될 에너지가 소화 에너지로 쓰여버리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변비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식을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듯이, 헌데 두부는 가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독소들도 배출을 잘 해준다. 그래서 변비도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네, 한때 콩을 먹으면 유방암이 올라간다 관련돼서 뭐 두부, 두유 다 연결되죠. 그게 바로 이소플라본 때문에 나온 얘기였는데, 실은 문제가 되는 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합성해서 가공된 인위적으로 만든 호르몬제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경구피임약이 되겠죠. 현재 의학계에서도 이 가공된 인위적인 호르몬 에스트로겐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됐지, 콩처럼 두부처럼 이 단일 성분 이소플라본이 많다고 해서, 석류가 이게 많다고 해서 이게 유방암을 많이 갖고 오진 않더라. 그럼 이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 툭툭 튀어나오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부가 정말 좋아요. 몸에 좋아. 근데 이걸 먹으면 반대적으로 가공식품들 아니면 가공된 영양제들 판매율은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두부 드셨던 분들도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두부가 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칼로리 개념을 잘 쓰지 않지만 칼로리가 정말 낮은 축에 속하고, 그리고 노화까지 방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신 얘기가 영양제 팔 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공격이 들어와야 영양제 판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두부를 먹을 필요 없이. 그래서 특히 운동하실 때 근육 만드셔야 된다고 하신 분들, 특히 남성분을 떠나서 이제 여성분들도 바디 프로필 찍는다, 뭐 근육질 만든다지면서 닭가슴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럼 첫 번째 오는 부작용이요, 피부 트러블 많이 겪으세요. 소화도 안 되시고, 소화장애 오니까 변비도 오고 두통도 오고. 그런 분들 두부로 바꿔보세요. 비건 헬스 치시면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두부로 단백질 섭취하고 두유 먹고 콩 먹고 채소 과일식으로 해서 근육 만들어서 입상하신 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 정말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름 말씀드릴게요. 이도경님이라고 쳐보세요. 그분이 뭐 특별히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마케팅에 의해서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 근육 만들려면 동물성 우유, 심지어 이제는 분말가루까지 팔잖아요. 소화 안 돼요. 흡수 안 돼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가공식품이에요. 다 분말가루들은. 이거를 판매가 들어가야 돈을 버는 산업 구조잖아요.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기업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이윤 추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해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내 똑같은 돈을 이제는 쓰더라도 좋은 두부를 사는데 돈을 더 쓰고, 좋은 유기농 채소과일을 쓰는데 돈을 써야지. 아무리 비싸게 만들었다고 해도 가공식품은 다 죽은 음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가 모든 분들에게 좋지만 특히나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이 화를 많이 내려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두부 드시고, 단백질, 근육 만들려고 뭔가 닭가슴살만 단백질 파우더에만 집착돼 있으신 분들, 두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을이 아닌 채소과일식을 처방하면서 수십 년간 당뇨약 드시면서 끊으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은 이제는 제 임상에서 나왔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자연치유하시는 의사, 약사, 훌륭한 선생님들은 그런 사례를 갖고 있고요. 두부 역시 당뇨 환자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음식이 아니다. 단순히 이게 또 가공됐으니까 죽은 음식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채소과일 하시면서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이 고도로 마케팅된 이 세뇌 때문에 뭔가를 또 찾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으로는 두부를 같이 드셔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두부는 편하게 나와 있어요. 실은 한모, 이렇게 보통 한모가 400g이 좀 안 돼요. 뭐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영양학적 섭취 때문에 뭐 이 한모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은 저는요, 제 점심 때 보통 먹는 식단이 된장찌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쩔 때는 저녁에도 또 두부를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보통 이렇게 두부 먹는 양 보면은 한 모 이상은 먹거든요, 매일. 근데 그 이상 운동하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두부에가 있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뭐가 이것 때문에 안 좋다, 특정 성분 때문에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들은 드시면 안 된다, 뭐 칼륨이 수치가 흡수가 높으니까 혈전용해제 드시는 분들, 뭐 대표적인 와파린이나 이러한 것들을 또 드시면 안 된다, 그랬으면 이 두부는 수천 년간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그 특정 성분들 가지고,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두부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라. 되려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좀 불편한 것들을 넘기면 반드시 우리 몸은 자연 치유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부는 안 먹고 칼륨 영양제는 또 먹고 요오드는 또 따로 챙겨 먹고 그 부작용은 또 겪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니까 영양제에서 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또 특정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들이 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심지어 그 전문으로 한다는 유튜버들도 뭔가 이거는 주의해야 돼, 피해야 돼, 이런 게 어그로 끌기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두부를 먹으면서도 이 정도 먹으면 더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미 내 몸이 더 받는데 왜 그거를 억제를 하냐는 거죠. 도너츠는 막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드시면서, 두부도 기본 하루 한 모 드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상은 드셔도 된다. 근데 내가 적정량을 먹으면 자연에서 오는 음식은 반드시 제한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 참 신기합니다. 얼려서도 그 효능이 나옵니다. 이게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분이 더 응축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냉동시키면 뭐 맛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두부만큼은 얼렸다가 드셨을 때 단백질 흡수율도 더 높아지고요. 원래 콩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가열을 해도 뭐 80%, 90% 이상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유지되는데, 얼렸을 때는 이게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심지어 단백질 함량이 영양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6배나 올라가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두부를 드셔야 된다는 분들은 한번 얼려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장, 양념 이렇게 많이 해서 먹기도 하죠. 특히 연두부 같은 거 맛있죠. 현재는 우리가 나트륨 함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만 하셔도 실은 충분합니다.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소금을 뭐 따로 안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채소 과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두부 역시도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필요 없는 게, 예전에는 간수라 그래서 응고제로 썼어요. 두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응고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응고를 시키는 원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 마그네슘을 인공으로 만든 걸 썼던 기업들도 점점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해수, 바닷물에서 갖고 온 거를 쓰기 시작해서 해수 소재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뒤에 성분 함량을 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가공식품은 성분 함량표를 보셔야 되는 걸 습관화돼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응고제를 자연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 두부에 들어갔던 게 유화제, 천천히 부식이 되는 걸 막아야 돼. 모든 그래서 가공식품에는 유화제가 문제가 돼요. 특히 아이스크림, 이게 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고, 그리고 소포제라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유화제, 소포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나온 제품들도 이제 유통이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나는 더 신경이 쓰인다 하신 분들은 진짜 전통 방식으로 지금 아직도 맷돌 깔아서 하신 분들도 있고, 손두부죠. 정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하고 팩에 든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서 먹는 건데, 산패되지 말라고, 산화하지 말라고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충진수라고 부르는데, 먹어도 되는 안전한 수돗물이에요. 실은 두부는 기본 바탕으로 뭔가 찍어 먹게끔 만든 음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짭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또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당 가면 다 양념장 올려주잖아요. 뭐 굳이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까지 외식 하던 대로 먹는 것처럼 양념장까지 올려서 만드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